24년 11월 1일 타로카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특강으로 기초 특강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한 걸 다 제가 강의해 드리는데 기본편, 그러니까 이런 거 신법 이런 거 기본적인 거지만 한 번쯤 듣고 가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테마들, 그리고 시대 이슈, 그리고 요거는 개성화정이고, 이거 나그네 여행, 그리고 수비야, 그리고 이런 거 영혼육에 대해서, 채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숙지하고 하나씩 이렇게 구성 요소를 모으다 보면은 전체적인 조립이 되는 때가 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타로카드 공부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타로 상담사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카운슬러예요.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내담자, 질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풀어주려고 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좀 속상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에너지가 탁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잠깐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탁하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사를 또는 상담자를 의식하거든요.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담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마음을 다칩니다. 그래서 신법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은 상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궁금하고 걱정, 근심을 갖고 오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상담자인데 마음을 안 좋게 쓰면은 오히려 질문자, 내담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이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상담사가 있어 그렇게. 그래서 그런 내색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기본 마음가짐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줄 줄 알아야 돼. 경청. 상담자가 무슨 자기가 떠드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담자는 몇 마디만 하면 돼. yes, no. 그죠? 그리고 들어주고. 그래서 결국 당신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몇 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지. 상담자가 많은 얘기를 하면은 상담자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마음이 흐트러지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질문자가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상담사가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되고 청정한 마음은 아니더라도 너무 그 자아들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상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를 대하는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돈만 생각하면 안 되고 돈도 필요하지만 받아야 되지만 돈 플러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돼요. 신뢰를 형성시켜야죠. 그렇게 해서는 상담할 때 이 질문자의 괴로운 점을 잘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밀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통변을 할 때 빼버려야 돼, 비밀은. 그러니까 질문자가 불륜하고 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자가 말을 해요. 제가 사실 몰래 바람 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륜의 의미를. 왜 불륜하게 됐는가? 그리고 불륜의 빛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조건을 바꿔가지고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분류해야 되나? 다 찍어줘야 돼.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야지 상담사로서 그 어떤 돈을 받고 상담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리딩법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상담자가 마음이 좋고 그리고 질문자가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타로카드 리딩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력을 같이 봐야 됩니다. 양하고 음하고, 그죠? 역을 보면은 비밀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역을 보셔야 되고, 키워드도 알아야 되고, 이미지 리딩과 3카드 배열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타로카드 리딩을 잘하면 상담자가 좋은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내담자의 마음을 터치해 주는 순간 그 사람들이 자각을 하게 돼요. 그게 사실 타로 상담의 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상담자가 마음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저는 자라고 하지 사라고는 안 그래요. 사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자가 좋아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겸허한 마음으로 내담자가
즉 상담자의 인생 고민을 공유하는 선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홍대에서 하거나 저기 군자에서 하거나 뭐 저기 일산에서도 해봤는데, 하다 보면은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요. 내가 만약에 애정 문제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내담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걸 풀다 보면은 내 문제도 해결돼요. 그러니까 까르마가 공유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승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내담자의 고민이 결국은 나의 고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 안 하면은 그냥 나는 돈만 받고 대충 상담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돼. 나의 문제인 것처럼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를 통해서 타로카드 실력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특수 리딩법도 배우게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타로카드가 나왔구나. 아, 이래서 이런 키워드가 추출되는구나. 다 공부감이 내담자를 통해서 와요. 그럼 내담자는 누가 보낸 건가? 자기가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낸 거예요? 자기가 끌어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공부시키는 거야. 이런 내담자도 있으니 한번 상담해 봐라. 그렇게 해서 2년 따라오는 거예요. 자, 내담자의 고민과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이죠. 그림자가 이 고민하고 그림자가 맞물려 가지고 에너지 소통,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문제가 있는데 내담자도 고민이 있어 가지고 그 인연법이 연결되는 수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모든 그 상황이나 사건을 100% 어떤 법칙에 의해서 꿰맞추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거의 80%는 맞아 이런 게. 근데 20% 예외도 있어. 스페셜한 케이스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도 예외는 있습니다. 100%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유유상종, 끌어당기 법칙, 동시성 원리,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주파수 때 에너지에 의해서 공유돼 가지고 인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사람이 오고, 내가 금전 문제가 있으면 금전 문제를 갖고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청정할수록 문제의 수준이 어떻게 된다? 정화돼 가지고 와요. 여기 노이즈가 끼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 좀 막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탁한 사람은 탁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의 상담자하고 인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불량한 마음이고 불량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낮은 레벨의 상담사를 만나요. 상담자를. 그래가지고 불량자를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잘 치유가 안 될 겁니다. 왜? 이 사람의 복으로는 이 B급 상담자밖에 만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안 되면 고생 하다가 B1, B2 막 만나다가 겨우겨우 A급 상담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A급 상담사는 이런 상담사 10명보다 훌륭한 조언을 해줘가지고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있고 이 영적인 거나 에너지 레벨에서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불량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맞는 그 상담사를 만나는 거고, 진짜 힘들게 고생해서 만나게 되는 상담자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A급 상담자는 자신을 잘 힐링해 줍니다. 타로카드는 마음의 거울이다. 펼쳐나온 타로카드를 통해 문제의 원인들을 성취한다. 원인을 알아야 되고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로 귀결되는지 그걸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타로 상담을 재미로 하면 안 되고요. 진지하게 그 사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까르마가 정화되는구나를 알고 돈만 생각하지 말고, 돈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 사람의 까르마가 녹습니다. 내담자에. 안 받으면 까르마 안 녹아요. 그 사람의 물질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정신력으로 치유해줘야지 물질이 정화되면서 그 사람의 업이 녹습니다. 그런 유기적인 시멘틱 망은 완전히 오컬트 힐링 타로의 정수기 때문에 별도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에너지 메커니즘이나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순리라는 거 다 단어가 달라요. 진리는 뭐예요? 내 마음에 당당한 빛, 그리고 그러니까 빛이 난다는 거죠. 주체성이 확보되고 확립된 사람이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순리를 아는 사람은 대승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수강생들이나 내담자나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를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만큼의 순리를, 에너지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바로 순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상담자는 저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거고, 내담자도 우리가 이제 상담을 요청할 때 내담자가 되는데 내담자도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자세로 이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점은 뭐예요? 하늘에 묻는 거야. 무속인들이 하는 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담자는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어. 떠오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떠오른 문제를 물어봐. 이거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좀 한 달은 아니더라도 며칠간 궁금해가지고 막 고민했던 문제, 이건 질문하면 잘 맞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농축돼가지고 던져지는 문제는 상담사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 만약에 상담사가 얼핏 대충 받아가지고 처리하면은 그건 돌팔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고민한 만큼 진지하게 받아주고 그걸 해석할 수 있고 그거를 통변해 줄 수 있는 상담자만이 진실한 상담자예요. 내담자가 펼쳐져 나온 타로 카드들의 이미지와 상징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스스로 정신적 각도로 어떻게 한다. 타로가 좋은 거죠. 타로는 뭐예요? 이미지로 돼 있어요. 그림. 자, 스피노자가 뭐라 그랬어요? 철학에서 얘기하죠. 자신에게 알맞은 해당되는 그림을 볼 때 그 사람의 정신은 치유된다. 스피노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으로, 즉 그림이나 화가의 그런 작품 하나로 자신의 고민이 싹 정리될 때가 있어요. 그 고우에 그 뭐더라? 아우, 그 얼굴 막 일그러지게 그린 거면서 뒤에서 기차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가지고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고통받는 그 그림 있죠. 그거 하나 보는 순간 정신병도 많이 치유가 돼요. 왜?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인간들의 보편적 정서고 보편적인 누구나 겪는 문제구나. 그래서 소음공해에 시달린 사람이 고우의 작품을 보면은 이게 마음이 정화되는 거죠.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한 장으로 마음의 정화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 그림에는 치유의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담자는 점이나 상담을 의뢰할 때 겸허하고 진지하면 순수한 마음을 하며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게 수업을 나오는 거거든요. 자, 내담자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만큼 하늘에서도 진지하게 상담자를 통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그만큼 대가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지하게 대답을 물어봤는데 상담자가 엉터리로 답변했다. 그러면 그 상담자하고 인연이 끊깁니다. 자, 내담자는 점이나 상담을 통해 인생을 참고하면 되는 거지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 맹신하지 말라는 거 얘기죠. 적중률도 점이라는 게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8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무리 높아도 거의. 그래서 점은 참고해야지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타로점을. 그러니까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믿었는데. 그죠? 그럼 후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어떤 사람은 점이나 사주 보고서 자기의 돈을 다 걸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에다 투자하는데 점을 보면 안 됩니다. 참고하는 거지. 자, 타로 카드 공부 방법들. 자, 어떻게 공부하냐? 이제 공부론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선 제 기초 특강을 좀 들으세요. 아시죠? 그죠? 이 강의가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는 저도 쉬어야 되니까 쉬고 그 다음 주 해가지고 두 번 또 더 해드릴 거예요. 우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고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 그다음에 22일 이렇게 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자료 과거 2023년 1월부터 순서대로 다운받아서 보시고 녹화 영상 그대로 또 보세요. 23년 1월부터 요거 두 개를 다 보셔야 돼. 그 책은 나중에 사세요. 제 책은 지금 책 살 때가 아니에요. 이거 영상 보고 이 특강들 자료 보고 계속 그거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타로 저널을 만드셔야 돼. 공책을 활용해 가지고 스크랩북, 스크래치북, 스크래치 이런 거 이렇게 기타란 거 이런 거 구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야. 타로 카드를. 타로 카드 스티커도 팔아요. 타로 카드 스티커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스티커 사가지고 붙이면 돼. 그래서 점단한 일진이나 실전 사례를 막 붙여가지고 여기다 중얼중얼 가필해 놓은 거야. 그래서 다음 장 넘기고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 장 뽑고 뭐 여기다 설명 달고 뭐 주역 타로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고 대충 뭐 지풍순깨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랩책을 쫙 만들다 보면 이게 100장 되면은 끝나. 그죠? 그럼 한 권 완성이야. 이런 거를 10권 완성해야지 한 1000장 정도 완성해야지 아마추어라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로 상담을 해야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가 실전한 거를 스크래치북을 만들어 가지고 저널화 시켜야지만 노하우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제 주요 서적을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빨라져요. 이건 다 본 상태로 여기로 들어와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내용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썼거나를 제가 쓴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다른 서적이나 타강 사건은 그 전에 보면 안 됩니다. 이건 3년 동안 노테이션 시키면서 계속 반복하시고 3년 후에는 딴 거 봐도 돼요. 가능해요. 그러나 그 전에 보면 혼선이 옵니다. 제 주파수하고 딴 강사의 주파수가 안 맞아요. 안 맞아. 내 거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타버리면 여기 섞여버리면 뭐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3년 안 동안은 제가 가르치는 대로만 우선 제 거만 보시고 나머지 3년 후에는 막 보셔도 돼. 왜? 그때는 정립이 됐기 때문에 딴 강사들이나 책을 봐도 술술술술 익히고 저거 틀렸고 저거 맞았고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제 말 꼭 하시면 돼요. 타로 마스터 가는 길 초급 책, 제 책이에요. 초급 숫자 중급, 이거는 중고급. 딴 거는 안 사봐도 정 책이 필요하다, 제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 세 권만 가지고 계세요. 특히 요 두 권. 아시죠? 그죠? 꼭 필독서예요. 필독서. 이거는 필독서야. 무조건. 이건 무조건 보셔야 되고 기초자는. 중급자가 가고 싶으면 요거 보시고 중고급으로 가고 싶으면 요거 보시고. 요 세 권만 추천합니다. 나머지는 옛날 책이어서 별로 추천을 안 해요. 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실제 다른 책들보다 더 영양가가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 옛날 책들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찍어 드리니까 중요한 것만 위주로 해가지고 탁탁 공부하셔야 돼요. 자, 공부해야 될 주제들 24년도 11월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 상징학, 수비학, 배열법, 리딩법, 물상법, 상승성, 자론, 운세론. 이 8가지만 완벽하게 이해해도 타로 마스터 초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둑으로 말하면 1단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 1단. 아마추어 아닙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1단에 들어가요. 이거 다 하면.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상징도 수십 개가 있죠. 타로에. 개도 나오고 당미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뭐 지팡이도 나오고 이런 거 수십 가지 100가지가 넘는 걸 다 아셔야 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수비야 0부터 1, 2, 3, 4, 9까지 아시고 10, 11 이것도 22까지는 아셔야 돼. 타로카드 22장 있으니까. 그래서 0부터 9까지 많이 아시고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10에서 20까지도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0하고 1이 만났을 때 0하고 2가 만났을 때 이거 알아야 돼요. 자, 1은 뭐예요? 교만. 자, 그림자가 1의 교만이 숫자의 교만이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잘났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려면 0을 붙여줘야 돼. 그러면 10이죠. 0을 붙이면 0은 정화의 개념이에요. 치유한다 이거죠. 그러면 10년 동안 고생을 해야지 교만이 끝난다. 1이 정화된다 이게. 만약 2번. 자, 여사제 뭐예요? 성적인 문란함이죠. 문란함. 그러니까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0을 붙여줘야 돼. 20년을 고생하면 뭐예요? 성과르마가 정화된다. 이렇게 법칙이 있는 거야. 3은 뭐야? 부, 돈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공을 하나 붙여야죠. 30년 돼야지 거지 생활 30년 하면은 부에 돈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0은 정화의 개념이고 1은 자만심, 2는 성적인 방탕, 3은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거기 때문에 숫자의 의미를 아는 게 운세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배열법도 3카드 배열법을 기본으로 하셔야 돼. 이것저것 하시면 안 돼. 말발굽 7장, 그리고 켈틱 10장, 커버블 릴레이션 12장, 차크라 배열법 8개, 7개에서 8개. 이거 다 하다가는 정신산만 해가지고 공부 포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킨 대로 3카드 배열법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저거 마스터하면은 느리면 돼. 여기 플러스 1장. 그러면 4장으로 보고 5장 볼 때는 클로스 배열법 있죠. 클로스 배열법. 다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5행이니까 5가지. 이렇게 5성 배열법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지를 너무 많이 치다 보면은 본질을 잊어버려. 그래서 3카드 배열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것도 끝난 거고. 3장 놓고 한 장 추가하면 요거 이해했으니까 요거 하나 덧붙여서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3카드가 본질이에요. 아시죠? 그죠? 궁합 볼 때도 3, 3, 3으로 봅니다. 3장, 여자 거 3장, 남자 거 3장, 그리고 궁합 3장. 그래서 여자가 마음이 어떤가, 남자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가. 다 3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3을 마스터해버리면, 3카드를 마스터해버리면 어떤 배열법도 확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시면 돼요. 리딩법은 뭐예요? 타로카드 상징 치환법. 그게 기본이에요. 시선처리법, 그리고 색상변화법, 그리고 상승성 원리. 이 리딩법은 이 뒤에 나오는 상승성 원리, 요거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고, 리딩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 1카드 배열법 나왔을 때 카드 한 장 봅시다. 자, 선생님들한테 보여줄게요.
자, 유니버셜에서 3장을 뽑았다 이거야. 응?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3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 3장을 놓고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3장을 놓고 어떻게 봐요? 첫 번째 장 과거,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 심리의 불안, 그죠? 이런 것들, 변화 요소, 그리고 이 마지막에 결과. 그러니까 냉정하게 뭔가 정리했고, 그리고 또 그거를 확고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유의하고 마음으로 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데스카드. 그리고 결국은 자유롭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질문이 뭐건 간에 어떤 판단이 결국은 집행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3카드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3카드 배열법을 여러 번 10개, 2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10,000번만 하면 이제 프로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10,000번,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10번 상담하건 20번 하던 상담 횟수가 중요해. 상담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상담 횟수가 10,000번만 넘으면은, 10,000번만 넘으면 프로로 가요. 이때는 상담해도 돼. 돈 받고서. 아시죠? 돈을 받으면은, 상담할 때 받으면 프로고, 그냥 돈을 안 받고서 그냥 1,000원 받거나 그냥 거저 해주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1만 번 이상 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돈을 받아도 문제 없어요. 크게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80% 적중률에서 떨어지지 않아. 한 70, 80% 나와. 근데 3만 번, 4만 번 한다고 그게 7, 80%가 갑자기 9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단톡방에 올리듯이 치밀하게 그걸 분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하나의 전체적 유기적인 통합체로 이 3카드를 분석을 해야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데스카드가 와도 당당하게 맞서 나섭니다. 결국 데스카드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런 뉘앙스까지도 캐치해내야지 좀 더 높은 보수 리딩법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해석만 하면 안 돼. 키워드만. 전체 유기적 메커니즘을 숙지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상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여기서는 거미지만 여기서는 도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팡이고. 그러니까 거미 도끼로 갔다가 도끼가 이제는 지팡이로 바뀐다. 결국 이 사람의 권력이나 이 사람의 어떤 결단이 자기한테는 자유의 어떤 먹거리를 질 수 있는 힘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지만 상징 변화법 같은 걸 또 이용해야지만 고급 리딩법으로 올라갑니다. 2년 동안 배우신 분들도 20가지 이상의 리딩법을 모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상징 변화법, 치환법, 색상 변화법, 어, 공간 치환법 이런 것도 있어요. 시공간 치환법 그런 것들 어려운 거 레벨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빙성을 줘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이런 카드가 딱 나오잖아요. 어디 갔어? 내가 클릭했는데 어디 갔는지. 자, 이게 왔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차원 포탈이죠. 타임 포탈. 이 사람이 결정 내린 게, 즉, 시간이 지나면 바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카드는 타임 포탈이야.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 포탈 있죠. SF 영화 나오는. 여기로 싹 들어갔더니 어떻게? 여기로 탁 나오더라. 이게 타임 포탈이 되는 거야. 이런 관법도 쓸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고청 관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금 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카드가 나오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런 카드가 나왔어. 그럼 뭐야? 이것도 타임 포탈이야. 그러니까 고차원 관법이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정의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이 파란색 그 커튼이 타임의 시공간 문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 그럼 쏙 지나가서 여기로 빠져나와. 그러니까 깐깐했던 사람이 진짜 바보같이 진짜 자유로운 인간으로 바뀌더라. 어떤 걸 통해서? 이 남자를 통해서. 이 남자가 이 까다로운 여자를 이렇게 바꿔놓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보실 줄 아셔야지만 고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자가 가야 될 방향을 제가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야 돼. 교묘하게 3년만 배우면 고차원 이런 타임 포탈 개념이나 시간, 공간, 그렇게 넘나드는 개념을 이해합니다. 이 사람은 불사조입니다. 불사조예요.
이게 불사조예요. 이 날개에 달린 게 이게 타오르는, 이게 하늘을 나는 비상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 불사조도 돼요. 그래서 행맨이 걸렸다가 바보가 나오면은 행맨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불사조가 돼가지고 벗어난다 이거야. 행맨이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20년 동안 한 거를 중요한 것만 딱딱 3년간에 압축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묶여있던 사람이 풀리는 거예요. 불사조예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절처봉생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리딩법이고, 이제 자론하고 운세론, 이게 다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심리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는 거. 이게 30%.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냐, 대출 받을 수 있냐, 이사 갈 수 있냐, 어느 집이 좋으냐, 운세를 보는 거. 10대 운세. 건강은 내가 좋은가, 수술 받으면 된가, 성형하면 좋은가, 이런 10대 운세를 보는 게 70%예요 70%. 많으면 80. 내가 타로샵에서 일하면, 철학관에서 일하면 80은 알아야 되고, 아니다, 상담을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30에서 40 정도가 이제 심리, 마음 읽는 거. 그 사람이 날 왜 괴롭히는가, 전생에 무슨 악연이기래, 이런 걸 보는 게 자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론하고 운세론을 두 개를 컴비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성명상수예요. 성명상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성품하고 운명을 같이 통합해서 보면 끝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타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저도 그걸 더 연구하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시대는 보병궁 시대예요. 그렇잖아. 누가 얘기한 것처럼 해결은 철학은 시대의 반영이다. 시대가 어떤 시대에 왔느냐에 따라 사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산다? 보병궁 시대에 살아요. 어케러스 에라. 그러니까 보병궁 시대의 아이콘이 뭐냐고. 그게 바로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구도자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혼밥, 혼술, 혼자 잠자고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거. 그게 다 이 바보 카드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 11월 20일부터 플루토가 명왕성이 어디로 들어간다? 물병자리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그럼 물병자리는 뭐야? 바보 카드의 이 에너지죠. 그리고 플루토는 뭐야? 바로 비밀, 오컬트, 타로 이런 거죠. 이 두 사인이 컴비가 됨으로써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켜요. 120년, 아니야, 200년마다 이게 플루토가 돌아오는데, 240년인가? 이 240년 전을 봤더니 1770년대였어. 이때 뭐예요? 프랑스 자유혁명, 미국 독립전쟁. 이 똑같은 에너지가 돌아왔을 때가 240년인가 전인데, 이 1970 몇 년인가? 그때 칸트가 처음으로 산책을 멈췄을 때가 두 번인데, 한 번은 에밀이잖아요. 그 누구야? 어? 에밀을 쓴 사람 누구죠? 에밀 쓴 사람. 그 사람의 책을 읽었을 때, 에밀. 그리고 두 번째가 프랑스 대혁명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기사를 보느냐고 칸트가 처음으로 지각을 한 거지. 산책을 안 한 거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때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플루토가 물병자리로 들어가면 20년 동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플루토가 어케러스에 있으면서 엄청난 과학기술의 혁명, 그리고 오컬트의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바보 카드가 플루토의 이 백장미를 던집니다. 이 절벽에다 던져. 이 절벽은 뭐예요? 세속. 즉 바보 주인공, 선생님들의 내면에 있는 순수자가 모두 하나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담 카누몬이라고 하는 물병자리 시대의 나그네예요. 현재 동자, 처리.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요 표들 각자 공부하시고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보가 걷는 길이 영웅의 길. 이건 선천시대. 요건 후천시대야. 그죠? 그래서 후천시대는 현자의 길. 현자의 길을 걷는다 이거지. 그죠? 요건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광활 우주관이 정립된다. 이제 타로 카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그네. 천재종자는 불교. 은하철도 9구에서는 철이. 철이 있죠. 메테는 뭐예요? 관세모사. 그리고 타로에는 바보가 있어요. 이게 물병자리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물병자리. 보병궁 시대라고 보시면 돼. 물병자리 시대의 주인공. 선생님 내면에 있는 순수자가 주인공이라고. 그 순수자의 뜻대로 사는 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활 우주관을 정립하는 때가 바로 지금 시대고, 지금이 후천 시대의 그 개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더 깊이 공부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우주에 대한 이해가 더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의 화엄경도 공부하시고, 은하철도 999 100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04편인가? 이걸 다 보시면은 어떻게 인간이 영웅의 길 또는 현자의 길을 걸어가는지가 나옵니다. 화엄경, 그리고 은하철도 999, 그리고 타로카드 바보. 자, 봅시다. 이건 숫자가 이게 뒤집어졌네. 요 밑에 거부터 볼게요. 자, 나그네 뭐예요? 페르지발. 어디서? 이게 이탈리인가 프랑스인가 그러고, 요건 독일, 요거는 한국, 요거는 일본, 요거는 미국. 다 나그네가 이름이 있어. 철이 뭐 이렇게 조그만 애들, 동자신 같은 애들. 그러니까 요런 조그만 주인공들이 이름만 다르지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인류 신화학자 조셉 캠벨이 그랬어. 조셉 캠벨 책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신화와 그 인류의 문화에 대해서 원형적 추구를 해나간 사람이 종교사학자이자 다문화 연구가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람은 신화를 분석하고 종교를 분석하고 그걸 통합시켜 가지고 하나의 핵심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천의 얼굴을 지닌 영웅이에요. 천의 얼굴을 지닌 영웅. 아십니까? 이해되세요? 천은 뭐예요? 1000개의 자아를 갖고 있다. 셀프. 이런 많은 자아의 군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 바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마스터한 거지. 1000개의 자아. 타로카드에서 몇 개예요? 78장. 78자. 특히 메이저 카드만 이렇게 22장을 놔요. 그러니까 철이가, 나그네가 요 인격들을 다 품에 안으면, 소화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다 소화해 나가면 월드 완성자가 된다. 초인이 된다. 이거 불교에서는 붓다가 된다. 이게 아시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22개의 캐릭터를 자신의 얼굴 속에 다 넣어야 돼. 마음 속에. 그러니까 마법사도 돼야 되고, 여사제도 돼야 되고, 여왕제도 돼야 되고, 황제도 돼, 교황, 이렇게 쭉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 모든 그 여정을 다 겪으면, 개성화정 영웅의 길을 거두면 이 나그네는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자. 그죠?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나, 그죠? 위버맨시, 그리고 은하철도 999에서 마지막 교주 프로메심을 척결하죠. 그죠? 완전히 붕괴시키고 결국 교주가르마를 완전히 해체시키면서 돌아오죠. 이게 끝나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의 의식화 과정, 초의식 과정, 신성의식 과정, 그러면 순수의식. 요 네 가지 정신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마인드, 그리고 관념, 그리고 정신세계가 이제 더 정립돼 갈 것입니다. 그리고 확립되면은 그때는 프로로 가는 거예요. 타로 마스터로 가는 겁니다. 자, 기본은 이렇게 3원칙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촛대, 촛불, 촛빛. 그러니까 육체, 혼, 정신이죠. 그죠? 그리고 영, 순수의식. 요 혼이라는 게 정신이에요. 의식, 초의식, 신성의식으로 돼 있고, 영은 순수의식이에요. 요 촛불하고 촛빛을 합쳐가지고 일반적으로 정신이라 그래, 그냥 한마디로. 그 다음에 요거를 육체라 그러고. 정신과 물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 영혼육이라는 게 있다는 거. 요거만 해도 이제 책 한 권인데, 요거는 이제 오컬트 반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혼육이 있다. 영, 혼, 육. 그래서 6은 12별짜리 12개월. 그죠? 그리고 혼은 빨주노초 파란보 7성. 그죠? 음양, 달하고 해하고 오행, 5성. 그래서 7성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영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통합이다. 지평성에 대한 통합이다. 검은색, 흰색, 회색은 이제 뭐요? 플루토, 우레너스, 넵튠. 삼행성이 또 있죠. 삼행성. 10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게 통합되면은 황금색 빛으로 빛난다. 이게 뭐예요? 빛이에요. 뭐예요? 붓다. 황금 붓다.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육과 혼과 영이 하나 되면서 전체가 빛으로 빛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로의 체형, 이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꼭 아셔야 돼. 타로의 체형이 뭐예요? 체는 이 촛불이고, 아니 촛불이 아니라 이거지. 이거 뭐예요? 응? 여기서는 촛불의 힘이라 그랬으니까 요걸 봤네. 요거의 최고. 그리고 요게 용이라고 봤네. 그죠?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체는 뭐다? 자론. 그리고 용은 뭐다? 운세론. 써먹는 거예요. 운세론.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뭐 자기 마음도 물어보지만 타인의 마음도 물어보지만 돈이 언제 벌리냐, 또는 내가 언제 이사 가야 되냐, 직장은 언제 취업되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운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쓰임이기 때문에 용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체는 자아론으로 인간의 마음이나 자아를 읽어내는 거, 그걸 기본적으로 쓰되 훨씬 더 많이 쓰는 것은, 두루 쓰는 것은 운명, 운세의 기륭론, 기륭을 보라 이거예요. 그죠? 잘 되냐 안 되냐, 예스냐 노냐, A 길이냐 B 길이냐, 선택에 대한 기록론을 봐줘야지 그게 선생님이 타로 카드를 잘 활용하는, 요게 70%라고요. 80%. 요게 20에서 30, 많으면 40. 그러니까 인물 심리, 성격, 성정, 선악론, 이거 선악이죠. 이 애가 착한 애냐 나쁜 애냐, 나한테 이롭냐 이롭지 않냐, 그걸 보는 게 20, 30%. 그 다음에 이롭던 이롭지 않던 결국은 나한테 길이 되냐 흉이 되냐, 나쁜 사람이라도 동업했을 때 돈이 나한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걸 보는 게 기름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 용이. 요건 뭐예요? 채는 꿈. 이건 뭐예요? 꿈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꿈을? 해몽. 그렇죠. 해몽한다 이거야.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도구 자체로만 뭔가 된다고 보면 안 돼. 그 내가 나쁜 놈이라도 행동으로 좋은 행동을 하잖아. 그럼 체가 바뀝니다. 그걸 뭐라 그래? 체용 전도라 그래. 뒤집어지는 거야, 체용이. 그러니까 내가 을이었어. 종업원이었어. 열심히 사장을 돕고 그랬더니 나중에 사장이 어떻게 돼? 전 재산을 물려주는 거야. 30년 공덕을 쌓으니까 을이었는데 사장이 물러나면서 내가 을을 할 테니까 이제 너가 갑을 해라 해서 물려줘. 그럼 을이 갑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이게 바로 체가 용이 뒤집어진다고. 어떤 때가 되면. 그러니까 노예로만 살다가 갑자기 철학자가 돼가지고 많은 왕들을 상담해준 그 프로티노스인가? 그 누구더라? 무슨 있어. 그런 현자가. 그 철학자도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뒤집어져 버려. 그게 채용 철학의 묘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지라고 막 방황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그 체가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용의 세계를 잘 거닐다 보면 언젠간 체가 돼요. 뒤집어져 버려요. 그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에서 그 대중들 간의 어떤 그 하모니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불쌍함을 알고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체가 주인이 됐을 때, 갑이 됐을 때 자기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체득했기 때문에 잘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힘들게 자라도 나중에 말년에 잘 되면은 체가 돼버리면, 갑이 돼버리면 좋은 거죠. 사주에서도 갑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또는 갑이 있는 사람은 무토 같은 게 오면 좋고. 자, 그래서 이제 대충 했는데 요거 수비학부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숫자에 비밀이 있어. 아까 얘기했처럼 0은 마음을 비우고 정화시키는 거야. 1은 잘난 체 하는 거고, 그죠? 0은 뭐예요? 어? 마이너스. 1은 나서는 거니까 플러스. 양. 음과 양이라 이거. 이원론, 이원론, 이원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3개로다가 1, 2, 3. 그럼 3패극이죠. 3원론, 3원론, 3A. 그리고 1, 2, 3, 4. 4계절이죠. 4원론, 4원론, 4원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음양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음양론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3원론도 있어요. 그리고 4원론도 있고 5원론도 있어. 5원론은 뭐야? 오행. 5원론. 그죠? 오행. 오행은 5원론이야. 6은 뭐예요? 응? 뭐가 6이야? 이거 6이잖아. 이거. 다이아몬드. 그죠? 6이고. 그죠? 6에 또한 어떤 숨은 비법이 있겠지. 이원론은 이렇게 음양, 선악, 기륭, 채용, 주객, 주종,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다양하게 이원론이 있는 거야. 3원론도 3태극, 또 뭐가 있어요? 3의 뜻이 부를 뜻하는 것도 있잖아. 여왕, 이제. 그죠? 3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해야 돼. 빛의 3원소, 이런 것도 있고, 빛의 3원소. 3이라는 거가 의미하는 게 빛도 되고, 또 3태극도 되고, 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도 되고, 그죠? 그리고 중도, 좌도, 우도도 되고, 이렇게 되고.
삼원론, 이게 다 삼원론이에요. 사원론은 뭐예요? 추나추동. 그리고 사는 뭐예요?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그지? 생각하면. 그게 다 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비학이 우주의 그 어떤 세계관, 그 어떤 우주관을 그 이루는 하나의 든든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수비학에 의해서 이 우주가 건립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양으로 건립되던, 삼택으로 건립되던, 오행으로 건립되던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든든한 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려면 음양론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사계절도 알아야 되고, 삼태극도 알아야 돼요. 이걸 다 다양한 관점으로 아는 게 공부예요. 근데 타로하는데 이렇게 복잡하냐?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0, 1, 2, 3, 4 각각에 대한 뜻을 다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일을 핸드폰에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나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말해요. 이가 많은 사람은 의존적이고 남한테 좀 빌붙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아. 3은 돈하고 부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에 전화번호가 33, 23, 뭐 37, 36 이렇게 3이 막 들어가잖아. 돈에 엄청난 집착을 부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수백만 봐도, 즉 전화번호가 딱 어떤 사람한테 왔는데 숫자가 111 막 나오잖아. 그럼 그 사람 얘기는 들으면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은. 그리고 2는 뭐예요? 돈 좀 달라, 뭐 좀 내가 부탁을 해줄 텐데 어떻게 해줄 수 있냐. 2는 부탁하는 사람. 3은 돈 많고 뭐가 있으니까 뭐 돈에 대해서 우리 투자하자, 뭐 같이 뭘 해보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 숫자만 봐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안 봐. 0이 있으면은, 0이 많이 있으면은 치유가 돼. 이런 에너지가 0이 들어가고 여기 0이 들어가 그러면 이런 것을 싹싹 정화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0이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으면 스님 같은 좀 청정수행을 하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스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선생님들 질문 받을게요. 자, 선생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응? 자, 많이 오셨잖아. 요거 다 지금 아까 7, 8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느 거요? 뭐뭐가 있다. 예. 상징아, 뭐, 이런 거가 있다고 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를 모르겠어요. 그 전어. 여기 가만 있어봐요. 지워볼게요. 물상법이요, 물상법. 아, 물상법. 자, 보세요. 예. 잠깐만요.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자, 제가 이 바보 카드를 보고서 산책을 간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산책을 다닌다. 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산책을 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이보연 선생님. 산책.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자, 산이 그려 있고 개하고 같이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산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응? 개를 데리고 산에를 올라가 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산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상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바닷가에 있으면 산책한다고 할 수 없는데 산이 그려 있고 개를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마음의 자유를 느끼면서 하늘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소유하는 거를 우리는 산책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둘레길을 걸어야 안 걸어요? 얘는. 그죠? 걸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물상으로 산책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상론이 이해가 되려면 내가 마음을 비우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모든 걸 비우고 순수한 관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 카드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선생님이 산이 그려 있고 개가 그려 있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걷는데 이게 산책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답이 없어.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응급환자야? 이 사람이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이 행맨. 응급환자로 보여요?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보여요? 어느 거예요? 묶여있잖아. 그리고 힘들어 하잖아. 그리고 머리가 다쳐가지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응급환자예요. 이렇게 보는 게 물상법이에요. 응급환자. 그러니까 여기로 가려면은 이게 물상법으로 응급환자인 걸 알려면은 그만큼 선생님이 더 관념이나 정신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있는 그래 봐야 돼. 저 사람이 머리가 저렇게 아프게 불이 나 있고 묶여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걸 느끼면은 응급환자라는 걸 알게 되지. 그리고 이 여자는 검사대 안 돼요. 검사. 응? 변호사나 검사. 검을 들고 있고 그리고 판단하고 저울질을 하고 있고
뭔가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야. 빨간색이니까 권위고. 그러니까 권위적인 옷을 입고 겉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검을 들고 있고 판단 그리고 저울질로 정확하게 재려고 그래. 그러면 검사돼 안 돼요?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검사할 때 나와요. 변호사한테 나오고. 그러니까 실전에서 해본 것을 물상법으로 잘 끌어낼 수 있는 것도 노하우예요. 그죠? 이걸 봤는데 실전에서 봤는데 못 느껴. 그러면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대충 보는 거야. 대충 해석하는 거야. 저거를 진지하게 바라보면 아, 저 사람은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뭔가 묶여있구나,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안 좋은 상태구나. 아, 저 사람은 에너지가 탈진되고 고갈된 상태구나. 지금 응급실에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그 해석법이에요. 저도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왁구가 조각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개를 경험하니까 안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들어줄게요. 쉬운 예. 자, 이거. 자, 이 카드는 김밥집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김밥집. 응? 자, 요게 김밥을 해도 돼요. 예? 해도 돼요. 왜 될까요? 우리 린다쌤. 왜 될까요? 답은 맞았어. 왜 돼요? 김밥이 잘린 거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요게 김밥이고 요게 김이고 요 검은색이 김. 응? 요거 뭐야? 요거 김밥만은 김밥만은 이런 거 있죠? 말. 김밥만 많은, 이렇게 된 거에다 김을 지금 놓고서 여기다 밥만 넣으면은 이렇게 말아가지고 김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물상법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논리로는 안 맞아. 어떻게 저걸 저렇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믿질 않아. 근데 저걸 한 30개 정도 제가 예를 들어 보이면 그때는 좀 직감이 가. 더 쉬운 거. 이거는 남자가 발기된 모습입니까? 조류입니까? 이거 그냥 딱 맞춰봐. 이게 쉬워. 발기된 모습이야? 조류야? 응? 발기. 그리고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지팡이니까. 응? 아들, 아들. 그게 물상법이야. 그러니까 이런 물상법을 모르면은 상담이 안 돼. 이걸 딸이라고 해석하고 이거를 조류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져 나왔어. 그럼 조류 돼 안 돼? 저게 에이스 오브 완즈가 뒤집어져 나왔어. 이렇게. 줘도 돼요. 조류 되는 거야. 고개 숙인 남자. 이게 고개 숙인 남자의 전형이야. 쉬운 예를 들라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물상법을 알아야지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물상법을 좀 더 많이 가져올게요. 자, 이거는 경찰같이 생겼어요? 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 응? 형사야? 도둑놈이야? 뭐예요? 물상으로 딱 보면. 응? 깐깐하게 생겼고 검은 옷을 입었고 도끼도 들고 있고 뭔가 말도 탔고 뭐예요? 형사지. 이렇게 보는 게 물상법이에요. 그래서 물상을 많이 보다 보면은 하나 둘로 갖고는 안 되고 수십 개를 보다 보면 익혀. 터득이 돼.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번 선생님 좀 이해돼요? 응? 응? 이 사람이 물들이 무슨 물이에요? 물자예요? 물자, 물상의 물질의 물자, 사물의 물자. 물의 상은 상상상? 상은 이거 네. 이미지 상징할 때 상. 네. 그래서 네네네.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떠나는 사람이야,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떠나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래서 나그네가 되는 거고 스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만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행해도 되겠습니까? 이 카드 떴어. 떠나라 이거야. 그런 문제는 여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근데 스님이 이런 거 떨어질 줄 알고서 무서워서 못 가면 그건 스님이 아니잖아. 그래서 만행하되 조심하되 한번 백척간도 진일보 떨어져 봐라 이거야. 가봐라 이거야. 그래 이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소유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이게 카드가 여러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는 나그네가 돼가지고 뭔가 자기가 희망을 갖고 희구하면서 뭔가 추구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상으로 그렇게 보면은 나그네가 되는 거야. 대나리 법진도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정처 없이 떠돈다는 거지. 저 상징 하나하나를 물상하고 연결해가지고 전체로 보면 재밌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봐봐. 또 이거 봐봐. 이거는 전봇대 돼야 안 돼요? 전봇대. 전봇대 되죠? 쭉쭉 꽂았잖아. 전봇대. 그죠? 이렇게 많이 꽂혀 있으니까 아, 이게 전파를 의미하는구나. 전파. 그래서 내가 SK텔레콤에 들어간다. 텔레콤.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 카드 쓰면. 예? 물상법으로. 전봇대가 쭉 떠 있고 전선이 왔다 갔다 하고 전파가 타니까 SK텔레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안 돼. 물상법으로 이게 되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번선 때문에 공부 많이 해. 이해됩니까? 응?
대충 알겠죠? 대충. 그죠? 응? 그죠? 자, 이거 봐봐. 이걸 보면은 카드가 괴종돼 안 돼? 괴종. 이게 둥그런 종이고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괴종돼 안 돼? 괴종되죠? 어? 이걸 괴종으로 못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둥그란 종이고 큰 종이고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괴종시계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괴종시계를 선물해 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한테 옛날에 한 10년 전에 괴종시계가 좀 괜찮았을 때 선물해 주는데 됩니까? 해서 뽑았는데 이게 떴어. 그럼 괴종시계야. 그죠? 그래서 선물해도 된다는 얘기. 그리고 책을 들고 있잖아. 그죠? 그럼 뭐 얘기야? 독서, 책을 선물해줘도 됩니까? 몇 권? 4권 정도 선물해주면 좋아할 것이다. 이게 물상법이에요. 이 책이라는 거. 이게. 이 이미지를 보고서 전체적으로 통변하는 게 이게 바로 그 물상법이에요. 그래서 물상법을 잘 공부해야지 타로가 리딩이 잘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뭔 얘기인지 대충 그죠? 자, 이 여자를 보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래? 이 카드를 보고 이미지를 딱 보고 건강해 이 사람이? 절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안 거야. 아, 이 여자가 안대를 끼고 있고 뭔가 묶여 있고 물도 흐르고 있고 검에 의해서 속박되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알면은 물상법의 기본은 끝난 거예요. 그럼 뭐야? 이 사람은 길이야 흉이야? 안 좋은 거야. 흉이야. 흉이야. 몸 상태도 안 좋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이 안대를 끼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지금 흉한 상태에 가 있다. 건강도 안 좋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이 카드가 제가 다이어트 하면 되겠습니까? 했어. 다이어트.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럼 다이어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응? 돼요? 안 돼요? 응? 되잖아. 삐쩍 말랐으니까 되잖아. 다이어트는 성공하는데 또 뭐가 문제야? 영양, 응? 실조 이런 부작용도 일어난다는 거지. 이 물상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내는 거야.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그죠? 이미지를 모르면은 그 상징은 모르더라도 이미지를 알아야 돼. 자, 봐봐. 이런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 갈라 그래?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이런 카드 나오면. 마차를 끌고 뭔가 말은 아니더라도 스핑크스 2마리 데리고 있고 뭔가 이 사람이 지팡이도 들고 있고 뭐 당당하게 뭔가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죠? 하려고 그러잖아. 이 사람이 이사수 할 때 이런 카드가 나와요. 가든 안 가든 이사에 대한 욕망이 일면은 이 카드가 뜨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차를 갖고 있고 이런 말같이 생긴 두 스핑크스를 갖고 있고 뭐 딴 데를 보더라도 이 전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군대 간다 이거야. 군대. 이게 왜? 이 사람이 군인이잖아. 마차를 끌고 전투장에 나가는 그런 군인이야. 그래서 군대 간다. 그래서 이병 소식을 받았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카드가. 그래서 물상을 모르면 타로 해석이 어려움이 있어. 저걸 인지를 해야 돼. 우리가 이 오감각을 5가지의 감각을 갖고서 이제 사는데 후각, 미각, 시각, 촉각, 위로 갈수록 높아요. 감각이 청각. 이런 오감각을 느끼면서 사는데 이걸 인식하는 게 지각이에요. 이걸 느껴야 돼. 오감각을. 즉 시각이 중요해. 이거는 동그랗다. 이건 네모다. 이걸 세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지각이에요. 근데 지각만 해서는 안 돼. 인식을 해야 돼. 인식. 아, 이 또 네모난 것은 좀 각이 졌으니까 좀 평범하고 어떤 평한 느낌이 있다. 동그라미는 원만한 느낌이 있다. 세모는 뾰족하다. 날카롭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인식이야.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엉터리 되는 거야. 이게 평범한데 이걸 원만하다 그러고 세모난 거를 뾰족한데 이걸 둥그렇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각을 하는 상태에서 인식까지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건 동그라미니까 어떻게 활용돼? 인지를 해야 돼. 아, 이건 동그라니까 내가 쟁반을 봐도 동그랗고 달을 봐도 동그랗고 해를 봐도 동그라니까 이게 동그란 게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야. 응용을 하고 인지하는 게 이게 또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판단을 해야 돼. 결국 동그라서 뭐 어떻다는 거야? 아, 동그라다는 것은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네모는 뭐예요? 좀 안정적으로, 좀 평범하게, 좀 그렇게 서민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세모난 거는 정열적이고 열정적으로 뭔가 쟁취하고 투쟁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거를 판단해야 돼. 아시겠지, 그죠? 판단까지 가면 끝나. 근데 여기서 판단이 일반 판단하면 안 되고 종합 판단해야 돼. 스핑크스는 딴 데 보고 있고 이 사람은 끌고 뭘 가려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얘네들이 여길 바라보고 있거든. 딴 데 갈 거 앉아있어.
이게 달리는 말이야? 안 달려. 그래서 종합 판단하면 전체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는 아니구나. 어떻게? 얘네들을 달래고 구슬려가지고 먹이도 주고 당근도 주고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가.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이사 가는 사람이야. 돈이 없으면 이사를 못 가. 전제 조건이 달린 거야. 그래서 종합 판단까지 가야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감각을 지각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응용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종합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래서 액션 취하면 끝나.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정신작용이. 그래서 뭐 그 외에 뇌과학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가 타로하는 사람이니까 이미지와 상징을 내 그 질문자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선생님 대충 알겠습니까? 응? 질문자가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루 치면 안 돼. 물사법도 수십 개고 100개도 넘을 수가 있어. 그걸 다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제 정규 과정에 넣어드릴게. 이건 물상법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 정규 과정에 물상법에 대한 걸 좀 많이 넣어줘야겠어. 자,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질문 없어요? 응? 수비학도 물어볼 것도 있고 이제 딴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응? 다 됐어요? 우리 린다쌤 다 알아요? 응? 네. 린다쌤 공부를 했으니까 알겠지. 자, 누구 물어볼 사람 없어요? 다 됐습니까? 임시현 선생 물어볼 거 있어요? 응? 네, 괜찮아요. 하여튼 천천히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아죠? 뭐야? 어? 뭐예요 그게? 선생보다 그 제자가 잘하면 청출어라. 아시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어. 이 분야는 나보다 잘할 수 있어. 난 딴 분야도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천천히 세월을 두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3년 4년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